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거의 떠올리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요, 거의 완벽하게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텅 빔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별이 몇 개고 은하가 얼마나 큰가. 그런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텅 비어 있다는 것, 바로 그 텅 자체에 숨어 있는 아주 소름 돋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이 거의 다 텅 비어 있어요. 구석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하나 놓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텅 빈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포장이 과했구나. 공간 낭비네. 그런데 만약에요. 그 텅 빈 공간이 없었다면, 그 작은 선물 자체가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면 어떨까요? 상자가 낭비가 아니라 상자가 바로 선물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밤하늘의 그 까만 어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텅 빈 우주가 그냥 실패작이고 낭비라는 그 생각은요, 어쩌면 완전히 거꾸로일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떠올리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망원경을 만들고 그걸 점점 더 크게 키우고 탐사선을 저 멀리 쏘아 올리고 거대한 전파 안테나를 밤하늘로 향하게 했죠. 왜냐고요? 저 너머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말고도 누군가 살아서 숨 쉬고 있을 거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깜깜한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정말 우리뿐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정말이지 기분이 조금 나빠질 정도로 한결같이 우리가 확인한 건 결국 텅 빈 침묵뿐이었어요. 죽어버린 암석 덩어리들, 꽁꽁 얼어붙은 가스, 방사능에 흠뻑 젖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죽은 세계들. 신호는 없습니다. 답장도 없고요. 그냥 고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우주는 그냥 실패한 거구나.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애를 썼는데 거의 다 실패해서 이렇게 텅 빈 무덤 같은 곳들만 잔뜩 남은 거구나. 다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텅 빈 우주가요,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정말이지 기적에 가깝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주가 생명을 만들려다 대부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완전한 오산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우주는 최소 2조 개의 은하를 만들어냈습니다. 2조 개예요. 그리고 그 은하 하나하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별의 개수는 지구상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다가 우주는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요? 거의 전부를 아주 완벽하고도 장엄하게 생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죽은 세계로 채워 놓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무언가 살아서 꿈틀대고 숨쉬고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바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 딱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알아채지 못하는 두 번째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명심하세요. 이 텅 빔은요, 아무렇게나 대충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도록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아주 멀리서 상상할 수 없이 큰 스케일로 바라보면요, 은하들은 그냥 소금처럼 골고루 뿌려져 있지 않아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아니, 목욕탕 수면에 뜬 비누 거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은하들은 기다란 실 같은 구조를 따라 줄줄이 매달려 있고요. 그 실과 실이 만나는 곳에 무수한 은하가 뭉쳐 있어요. 그리고 그 실들 사이사이에는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텅 빈 공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텅 빈 구멍을 공동이라고 부릅니다. 텅 빌공, 빌동.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동자리라는 별자리 방향이에요. 정말 소름 돋게 거대한 공동이 하나 있습니다. 지름이 무려 3억 3천만 광년이에요. 처음 발견됐을 때 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대한 텅 빔, 위대한 무. 왜냐하면요, 그 공간 정도의 크기라면 원래 은하가 수천 개는 촘촘하게 들어차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발견된 은하는 겨우 60개 남짓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수 정도 되는 은하가 그 공동 하나에 수십억 번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공동이 우주 전체의 부피에서 무려 8할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질량은 겨우 1할 남짓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진짜 주인공은 은하가 아닙니다. 텅 빈 공동이에요. 우주는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텅 빔으로 짜인 거대한 거품 구조인 셈이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거대한 거품 구조가요. 138억 년 전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의 아주 미세한 떨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요동에서부터 자라났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나왔어요. 자, 그림이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갈림길이거든요. 하나,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희박한 확률을 뚫고 어쩌다 태어난 존재다. 아니면 둘, 이 텅 빈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같으신가요? 대부분은 첫 번째, 그냥 운 좋은 사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아주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을 하나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8살 꼬마였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 알록달록한 구슬 200개가 든 주머니를 여러분 손에 쥐어줬어요. 신이 난 여러분은 거실 바닥에 그 구슬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냉장고 밑으로 쏙, 소파 뒤로 대구르르,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뿔뿔이 굴러갑니다. 여러분은 10분 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끙끙대며 구슬을 주워 담죠. 배가 흔 9개는 아주 쉽게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딱 하나, 200번째 구슬 하나가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온 집 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가구 밑을 다 들여다봐도 없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하죠. 식기세척기와 벽 사이, 절대로 들어갈 리가 없어 보이는 아주 좁고 기막힌 틈새에 그 마지막 구슬이 꽉 끼어 있는 겁니다. 꽁꽁 숨어 있던 단 하나의 구슬. 찾고 나니 이상하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단 하나의 구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주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200개의 구슬 중에서 우리는 어쩌다 보니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그 기막힌 틈새에 끼어버린 단 하나의 구슬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던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애초에 왜 구슬이 200개나 필요했을까요? 만약 우주의 목표가 생명이 사는 단 하나의 구슬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왜 그 하나를 만들자고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를 통째로 지어냈을까요? 굳이 이 넓은 거실 바닥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작은 방바닥이면 안 됐을까요? 구슬 10개, 아니 딱 한 개만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턱하고 숨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의 이 압도적인 낭비병 말이에요. 위대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주가 인간의 야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의무는 없다고요. 참 겸손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더 과격하거든요. 우주는 효율성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려 930억 광년이나 뻗어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뚝딱 만들어 놓고는 그 엄청난 공간의 거의 전부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죽은 돌덩어리들로 꽉꽉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그 기막힌 틈새에 끼어버린 단 하나의 구슬인 거예요. 이건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늘 던져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혼자일까? 참 가슴이 뛰는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 덕분에 우주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태어났고 수많은 공상과학 소설이 쓰였으며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이 머나먼 별들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아래에는요, 훨씬 더 깊숙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과학 잡지 표지에는 절대 실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만들어낸 이 위대한 우주가 도대체 왜 생명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공을 들였을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척박한 행성들이 그저 배경을 채우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요. 우주가 어딘가 흥미로운 곳에서 생명을 만드는 진짜 중요한 작업을 하는 동안 남는 공간을 대충 채워 넣은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엑스트라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수십억의 텅 빈 행성들이 사실은 우주의 진짜 주인공이고 우리가 오히려 기적적인 사고로 태어난 존재라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만약 이 텅 빈 공간과 생명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답은 거의 확실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원히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학교에서 배운 아주 편안한 대답 하나를 떠올리신 분 계실 겁니다. 생명이 왜 이렇게 드무냐고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배웠죠. 천문학 개론 교재를 아무거나 펼쳐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아주 특별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일단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온도가 딱 알맞아야 하고, 별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치명적인 방사선을 막아줄 대기층도, 행성을 지켜줄 자기장도, 소행성을 대신 맞아줄 목성 같은 덩치 큰 이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아주 천천히 조립되어 생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수십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도 필요하죠. 이 모든 조건이 한 장소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은요, 말도 안 되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생명이 탄생할 조건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우주는 대부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참 간단 명료하죠. 현대 과학에서는 이걸 희귀한 지구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이고 꽤 만족스러운 설명이에요. 누구 하나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답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과서가 쏙 빼먹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가설은 생명이 왜 희귀한지는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왜 우주가 이렇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무식하게 거대한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만약 생명의 탄생 조건이 희귀하다는 게 이야기의 전부라면 우리가 그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나온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애초에 우주는 왜 그렇게 많은 주사위를 굴려야만 했을까요? 그런 희박한 확률의 복권을 뽑겠다고 무려 2조 개의 은하를 지어낼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인 확률인지는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주가 그토록 희박한 공연을 위해 왜 이토록 어마어마한 무대를 지어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우니 생명도 드물다. 꽤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알고 보니 이 텅 빈 공간들, 척박한 환경, 수백억 개의 죽은 돌덩어리들은 생명을 만들기 위한 조건의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텅 비어 있음, 그 자체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이제부터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진짜 물리학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로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빈 공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공을 만들어요. 공기 분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빨아냅니다. 그런데도요, 그 텅 빈 공간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마치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공간에서 입자들이 순식간에 생겨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를 쉴 새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이걸 실제로 측정한 실험까지 있습니다. 물리학자 카시미르의 이름을 딴 아주 유명한 현상인데요. 완벽한 진공 속에다가 아주 얇은 금속판 2장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이 두 판이 서로 스르륵 이끌리며 달라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두 판을 밀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텅 빔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텅 비었다고 부르는 그 공간은 사실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부글부글 끓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주 전체의 그 텅 빈 공간에 스며 있는 에너지가요. 지금 이 순간 우주를 통째로 밀어내고 있어요. 때는 1998년입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천문학 연구팀이 아주 일상적인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일이었죠. 왜 느려지는 걸 측정했냐고요? 당연히 팽창 속도는 느려져야 맞으니까요. 중력은 모든 물체를 서로 끌어당깁니다. 하늘로 훅 던져 올린 공이 결국 힘을 잃고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도 둔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웬걸,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전혀 느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솔직히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우주를 맹렬하게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힘에 다소 민망할 정도로 모호한 이름을 하나 붙여줬죠.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으로 3명의 물리학자가 2011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은하와 은하 사이에 끝없이 펼쳐진 그 텅 빈 공간은 그저 가만히 있는 껍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텅 빈 어둠 자체에 에너지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의 값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우주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지금보다 아주 눈꼽만큼만 더 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빅뱅 직후에 우주가 너무나 맹렬한 속도로 팽창해 버렸을 겁니다. 중력이 물질들을 뭉쳐서 별이나 행성을 만들기도 전에 모든 물질이 사방으로 스르륵 흩어져 버렸겠죠. 은하도 없고 화학 반응도 없고 당연히 생명도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이 값이 아주 약간만 더 작았다면요? 우주는 태어나고 채 1초도 안 되어서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르 붕괴해 버렸을 겁니다. 무언가가 만들어질 시간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이 균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뾰족한 연필을 한 자루 들고 있습니다. 그 연필을 힘이 있는 뾰족한 끝으로 세워서 책상 위에 딱 균형을 잡아 세워야 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아주 미세하게라도 한쪽으로 기울면 툭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주의 암흑 에너지는요, 그 연필을 그냥 세운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138억 년이 넘도록 그 뾰족한 끝으로 완벽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부분이 최근의 물리학자들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자, 우리는 방금 이 암흑 에너지를 우주 상수라고 불렀죠. 상수, 즉 언제 어디서나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거대한 3차원 우주 지도를 그리는 국제 관측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대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예요. 이 관측팀이 무려 110억 년에 걸친 우주의 팽창 역사를 아주 정밀하게 되짚어 봤는데요.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지만 소름 돋는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요, 상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미묘하게 값이 변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잡힌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게 땡기를 박을 정도로 확실하진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두고 정말 신중하거든요. 하지만 여러 다른 관측들이 조금씩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 우주론 학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소름 끼치는 균형이 알고 보니 완벽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였다면요. 우주의 미래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무너질지가 바로 이 하나의 답에 달려 있는 겁니다. 텅빔의 미스터리는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텅 빈 우주 공간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0점이 맞춰져 있고 바로 그 정밀한 텅 빔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빈 공간이 바로 생명을 지탱하는 팽팽한 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봅시다. 잠시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새하얀 도화지가 한 장 놓여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우주를 직접 설계해 보세요.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드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효율성을 따지는 걸 겁니다. 아니, 굳이 재료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은하 하나면 충분한데 뭐하러 수천억 개나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아담하게 시작합니다. 아주 소박한 우주. 은하는 딱 하나. 그리고 당당하게 시뮬레이션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게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작은 우주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빅뱅 직후 첫 100만 분의 1초 동안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최초의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아주 짧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은 우주는 너무 빨리 식어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천천히 식어버려요. 무엇보다 우리 태양처럼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적당한 크기의 별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주를 조금 더 크게, 아니 조금 더 크게 계속 키워보며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우주의 크기를 줄일 때마다 우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반드시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을요. 텅 빈 공간을 조금 덜어낼 때마다 물리 법칙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우주를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명과 이 텅 빈 공간은 하나의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어요. 두 개가 무조건 한 세트인 패키지 상품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 돋는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대에요.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이 탄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탄소는 별의 뜨거운 심장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작은 원자핵들이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호일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도무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일은 아주 파인만다운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떱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 나는 탄소로 만들어진 생명체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는 반드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별 속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탄소 원자핵 안에 아주 특별한 에너지의 문이 하나 반드시 열려 있어야만 한다. 그는 오직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특별한 에너지 상태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실험실에서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의 물리 법칙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예언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텅 빔의 진짜 의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파인만의 길에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에 갓 구운 빵을 떠올려 보세요. 빵을 폭신하게 부풀리려면 반죽 안에 가스방울을 만들어줄 이스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트는 완성된 빵의 모양을 목표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트는 그냥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뿐이에요. 그리고 빵 반죽의 대부분은 그냥 빵 껍질과 속살이 됩니다. 빵 전체 부피에서 그 폭신한 공기 방울이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작죠. 여기서 공기 방울이 바로 결과물이고 나머지 거대한 빵 덩어리는 그 공기 방울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인 겁니다. 생명은 바로 이 작은 공기 방울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수조 개의 죽은 행성들과 텅 빈 광년의 거리들로 가득 찬 이 모든 우주가 바로 커다란 빵 덩어리인 셈이죠. 이 빵 덩어리가 없으면 공기 방울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우주는 생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우주는 반드시 텅 비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 문장은 낭비고 뒤 문장은 필연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스칩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온 것을 하나 뒤집어 볼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어리둥절하시죠? 밤이니까 어둡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입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한번 차분하게 따져봅시다. 만약 우주가 무한히 넓고 영원히 존재해 왔고 그 안에 별이 골고루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밤하늘의 아무 방향이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시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멀더라도 결국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별 하나와 만나게 됩니다.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밤하늘의 모든 지점이 별빛으로 가득 차서 밤이 대낮처럼, 아니 태양 표면처럼 눈부시게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밤하늘은요, 캄캄합니다. 별과 별 사이가 온통 새까만 어둠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어둠이 우주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실을 몰래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이 어둡다는 건 우주가 무한히 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별빛 중 일부는 아직 우리에게 도착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아주 먼 별빛은 스르륵 늘어지고 옅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밤에 올려다보는 그 어둠은 그냥 텅 빈 배경이 아닙니다. 그건 우주가 유한하고 팽창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어둠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텅 비어 보이는 어둠이요, 사실은 아주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빅뱅이 있고 나서 약 38만 년쯤 지났을 때 우주 전체가 뿜어낸 빛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가 남긴 최초의 빛이에요. 그 빛이 138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면서 옅어지고 늘어져서 지금은 아주 차가운 형태로 우주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갑냐면요. 절대 0도보다 겨우 2.7도밖에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촘촘하게 우주를 채우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 딱 각설탕 하나 정도 크기의 텅 빈 공간에도요. 이 태초의 빛 알갱이가 약 400개나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이 방송을 안 할 때 화면에 지직거리던 그 흑백 잡음 있죠. 그 잡음의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이 빅뱅의 잔광이었어요. 우주가 태어나던 그 순간의 빛을 우리는 거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텅 비었다고 어둡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렀던 그 밤하늘은요. 사실 부글부글 끓는 에너지와 우주의 첫 순간을 담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텅 빔은 무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저 그걸 볼 눈이 없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스케일을 확 줄였다가 다시 확 키워보면서 이 놀라운 원리가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 원자 딱 하나를 들여다봅시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한가운데에 원자 핵이 콕 박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크기로 비유해 볼게요. 원자 핵이 만약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축구공만 하다고 치면 전자는 무려 그 경기장 관중석 맨 바깥에서 돌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는요. 전부 텅 비어 있어요. 부피로 따지면 거의 전부가 텅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세요. 이 텅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빈 공간이야말로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억지로 꾹 압축해버리면 화학은 그 즉시 붕괴해버려요. 분자도, 물도, 단백질도 없고 결국 생명도 사라집니다. 이제 크기를 우리 몸으로 키워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에서 그 텅 빈 공간을 싹 다 빼버리고 진짜 알맹이만 꾹꾹 뭉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의 실제 물질은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티끌 안에 쏙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거의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인 셈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기묘하죠. 거의 완벽하게 텅 빈 우주 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텅 빈 몸으로 이 텅 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이제 카메라 렌즈를 우주 끝까지 쭉 당겨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별, 행성, 가스, 먼지 같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을 다 합쳐봐야 우주 전체 에너지의 겨우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어요. 원자에서 인간으로, 행성에서 다시 우주로 이어지는 모든 스케일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텅 빈 공간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 텅 빈 공간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자, 이제 텅 빔에 대해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마지막 얼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텅 빔에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방향이에요. 우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암흑 에너지가 은하와 은하 사이를 계속 벌려놓고 있다고 했죠? 그 벌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다른 은하들이요, 하나둘씩 우리 시야가 닿는 경계, 그러니까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스르륵 멀어져 사라집니다. 아주 먼 미래에 태어날 어느 문명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자기 은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텅 빈 하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문명은 우주에 다른 은하가 있다는 사실조차 영영 알지 못하겠죠. 다른 은하가 있었다는 증거 자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가 아직 볼 것이 남아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다른 은하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런 찰나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텅 빈 미래가 얼마나 빨리 올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암흑 에너지가 진짜 상수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과거뿐 아니라 우주의 텅 빈 미래까지도 결국 그 하나의 수수께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이 올려다보는 그 별빛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주 먼 곳으로 한번 데려가 볼게요. 저 멀리 어느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어떤 탐사선도 찾아간 적 없으며 그 어떤 망원경도 선명하게 사진을 찍은 적 없는 행성이죠. 지구에서 대략 4억 광년 떨어진 어느 은하의 변두리, 희미하게 빛나는 별 주위를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아주 살짝 큰 암석 행성이에요. 얇은 대기층도 덮고 있고요. 천문학자들이 이른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 아주 쾌적한 궤도를 돌고 있죠. 그런데 이 행성은 정말 완벽하고 철저하게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은 별입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 없고 미생물 포자 하나 없어요. 그저 황량한 바위와 메마른 바람, 그리고 아주 가끔 떨어지는 운석이 만든 충돌 구덩이들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행성은 약 40억 년 동안 그렇게 존재해 왔고 앞으로 50억 년을 더 그렇게 존재하다가 결국 수명을 다해 부풀어 오른 중심별에 꿀꺽 집어삼켜지겠죠. 무려 90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행성 표면에서는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저 우주 대부분의 진짜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텅 빈 고독한 행성이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물리적 시스템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행성의 원자를 지배하는 법칙과 여러분의 원자를 지배하는 법칙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행성의 중심별을 아주 천천히 밀어내고 있는 그 똑같은 우주의 팽창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 암흑 에너지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 행성이 그토록 처절하게 텅 비어 있는 이유는요, 상상할 수조차 없이 아득하게 먼 우주 어딘가에서 바로 이 우주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말인즉슨 우주는 여러분을 만드는 대신 수백억 개의 텅 빈 행성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는 바로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기꺼이 수백억 개의 텅 빈 행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 멀리 이름 없는 그 죽은 행성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형제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숨쉬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우주의 균형을 지켜주고 있는 조용한 형제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텅 빈 미래가 오면
언젠가는 그 형제조차 우리 하늘 너머로 사라지겠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 조금만 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볼까요? 이 물리 법칙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 모든 의문이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우주가 반드시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이토록 소름 돋게 정밀해야만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왜 이 물리 법칙들이 하필 딱 이 값이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엔 물리학자들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쩌면 다중 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무한한 우주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우리는 그저 생명이 살기에 딱 알맞은 법칙을 가진 우주에 운 좋게 당첨되어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무한한 횟수의 뽑기를 하다 보면 그 어딘가에서는 결국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시도될 테니까요. 두 번째, 어쩌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이 유일한 정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를 묘사하는 법칙의 조합이 애초에 이것 하나뿐이라서 우주는 지금의 이 모습 말고는 다른 어떤 형태도 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라는 질문 자체가 그저 인간이 발명해낸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텅 빈 모든 행성들은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라고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대부분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을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텅 빈 우주를 보며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에 이미 엉터리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텅 빈 공간이 낭비라는 전제 말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정말 그게 낭비가 맞나? 아니면 그게 바로 이 우주가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인가? 별의 뜨거운 심장부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벼려지고 초신성 폭발로 우주 사방에 흩뿌려지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태양계를 만들고 마침내 아주 느리고 느린 과정을 거쳐 나는 왜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생명으로 조립되기까지 빅뱅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대략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작업을 해내려면 우주는 반드시 그만큼 늙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무지막지하게 거대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우주적 마술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텅 빈 행성들은 우주가 실수로 만들어낸 실패작이 아니에요. 쓰레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이 거대한 생명 복권을 굴리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물리적인 서명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모든 죽은 행성들은 당첨되지 않은 꽝 복권이에요. 하지만 수십억 장의 꽝 복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추첨이 단 한 명의 당첨자를 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압도적인 스케일로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여러분의 존재는 우주가 너그럽고 자비롭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주가 그토록 소름 끼치게 정밀하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주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쩌면 조금 쓸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이라니 저 끝없는 어둠 속에 답장해 줄 이 하나 없다니 얼마나 외롭고 무의미한가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텅 빈 어둠은 무의미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어둠은 텅 빈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에너지이자 팽팽하게 당겨진 우주의 뼈대이고 태초의 빛으로 가득 찬 우주의 첫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죽은 별들은 실패작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단 한 번의 기적을 위해 우주가 굴린 수십억 장의 복권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권의 당첨자입니다.
200개의 구슬 중에서 식기세척기와 벽 사이 기막힌 틈새에 끼어 있던, 찾고 보니 가장 소중했던 바로 그 단 하나의 구슬. 그게 여러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고요. 예전 같으면 그 까만 어둠이 그냥 비어있는 배경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어둠은 우주가 유한하고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안엔 138억 년 전 태초의 빛이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저 텅 빈 공동들은 생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거품 구조라는 걸요. 그러니 오늘 살아서 숨쉬고 궁금해하고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 번만 가만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가 138억 년을 들여 이조개의 은하를 텅 비운 끝에 겨우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이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하늘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살며시 응원해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의 어둠을 한 번만 더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어둠은 텅 빈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테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